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루투스를 켜놨더니 그쪽으로 소리가. 음, 자, 일주일은 어떻게 지냈나요, 앨리슨? 이번 일주일은 별로 안 바빴어요. 다른 일주일에 비해. 음, 조금 프리했어요. 네? 조금 프리했어요. 네. 시간적으로. 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전주랑 전주에는 막 홈커밍도 있고 뭐도 음, 있고 막 엄청 바빴는데 음, 저번 주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음, 딱 평범하게. 테스트도 별로 없었고 딱 좋았어요. 음. 테스트도 할 그 기간이 있나요? 이 시험 기간처럼? 이게 저희도 원래부터 없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오면 기말고사가 있는데 기말고사는 그니까 학기마다 한 번씩 그니까 음, 끝에 그니까 12월 달에 한 번 하고 음, 그다음에 5월 달쯤인가 한 번 하고 그렇게 파이널 정해져 있는 거 말고는 그냥 시험은 음, 선생님 재량껏 오는 음. 시간대. 네. 그럼 그렇게 이게 뭐 중간, 기말 이런 개념으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나? 평가에 대한 게? 저희 일단 중간은 없고요. 그냥 기말고사만 있고, 음, 이게 퍼센테이지가 선생님마다 다른데, 음, 대부분 약간 일반 클래식 같은 거는 홈워크가 15% 정도고, 음, 퀴즈도 한 15% 정도 되고, 음, 테스트가 음, 40%, 뭐, 파이널이 15%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학교가 지금 한국은 보면 인문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뭐 실업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기술 관련된 이런 쪽으로 좀 그렇게 학교가 분류되는데, 지금 앨리슨이 다니는 학교는, 그, 대학을 가기 위한 학교인가요? 이런, 한국은 그런 게 좀 분류되어 있잖아. 그냥 그냥 일반 공립 학교인데 뭐라 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학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일반 학교를 간다 하면 내가 대학을 갈 것이다의 전제를 두고 거의 90% 이상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문화가 아닌가요? 이것도 개개인이랑 인종이랑 커culture의 차이 같은데 우리 뭐 음, 한국 애들이나 아시안 계통사 애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음, 대학을 간다는 생각, 그것도 좋은 대학을 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학교를 음, 오고 음, 이것도 근데 대부분이 그냥 음, 자기 뭐지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학교를 가긴 하는데 몇몇은 선택해서 오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자기 오는데 거기서 오는 애들의 목적이 조금 다르죠. 일반 음, 학교 가는 애들이라도 이 학교가 음, 자기 지역 학교에도 음, 이 아시안 계통이나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려는 애들은 대학 가기 위하고 음. 근데 대부분은 대학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되게 충실하게 보내려고 하나요, 그러면?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한국은 음,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라도 공부라는 음, 개념이 확실히 박혀 있잖아요. 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음, 미국은 음, 그게 아니에요. 공부가 약간 어떻게 음. 말하자면 옵션을 한 느낌이랄까? 옵션?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음, 이게 걔네들은 자기한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막 엄청 걔네들한테는. 음, 우리는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공부를 하는 건데 음, 걔네들은 그냥 여러 가지로 자기가 공부에 약간 중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음, 이게 그냥 학교에서만 enforce 되는 거고 자기의 미래가 이 공부가 자기의 미래를 영향을 준다는 거에 자체가 별로 생각이 안 되고 커넥트가 안 되고 그냥 음, 학창 시절을 친구들이랑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 한국에 비해서 공부가 여기서 음. 주는 영향이 적어요.
그러니까 아, 애들이 느끼기로도 음, 있고 그냥 음, 전체적으로도 있고. 음. 그러면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그 친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캐치가 됐어요? 솔직히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냥 자기들이 재밌게 보는 학생 생각. 근데 걔네들은 음, 대부분 약간 음. 미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없어요. 대부분. 근데 약간 대부분. 대부분 음, 그냥 그래서 좀 공부를 못하는 애들 분리되어 있는데 진짜 못 따라가서 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음, 그냥 아예 생각이 없는 아예 공부하고 싶은 목적도 없고 생각도 없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음, 걔네들은 그냥 이 하이스쿨을 그냥 재밌게 보내고 친구들이랑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그런 그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부모가 되게 애를 쓰잖아. 네. 공부에 관심 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하라고 사교육이 그래서 되게 심각하잖아. 이게 지금 학창 시절에. 근데 거기에서의 어떤 아시아는 좀 약간 그런 쪽으로 더 문화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그 미국의 문화는 부모나 아니면 학교에서의 어떤 그 태도는 어때요? 저도 정확하게 다 아는 게 아닌데 그래도 느끼는 말해보자면 것만. 몇몇 그냥 공부에 저절로 관심 있는 부모들 빼고는 음, 굳이 이거를 엄청 공부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부모들은 그냥 자기 지금 살림 꾸리는 거에 바빠서 신경 못 써주는 파트도 있고 음, 아니면 그냥 이게 공부에 대한 기준점이 낮으니까 그냥 여기는 전체적으로 음, 그냥 이 수업을 페일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느낌도 음, 있어요. 근데 음,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그게 있지만 그냥 한국에 음, 비해 전체적으로 모든 전체적으로 낮아요. 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학생이면 학생이 됐던, 사회인이면 사회인이 됐던, 어쨌든지 직장인이면 직장인이 됐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나에 대한 표현은 어때요? 아이, 친구들이. 나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 학교 환경이라는 곳 아니어도 그냥 나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에 대한 그 표현의 어떤 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에서의 나를 잘 드러내는 편인가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한국에 살던 왔지만 초등학교 와서 음, 아직 거기를 잘 모르잖아요, 음, 음, 중고등학교는. 음, 근데 들은 거보다는 음, 저기서는 그래도 음, 이게 전체적으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음. 그냥 자기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건 한국에 비해서는 솔직히 잽도 안 되거든요. 여기서 공부를 한다고 말하는 애들도 그냥 진짜? 그냥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은 음, 그냥 매일 데일리 베이스로 하는 게 여기서는 풀타임, 나 풀타임. 공부했다 그 정도면 그 정도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학습 스트레스는 적어요. 전체적으로. 음, 그리고 그래서 애들이 뭔가 좀 더 프리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강조된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애들 자체가 그냥 좀 잘 익스프레스 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앨리슨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4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갔을 때 물론 한 2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것도 있었지만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나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는 거침없이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아니 여기 있을 때랑 한국 있을 때랑 다른 거요? 아니면 그냥 아니 그냥 일상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에서도 가도 그게 대한 변화가 있나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음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솔직히 음, 저희 나이 또래나 근데 맞는 것 같아. 여기서는 뭔가 좀 음, 전체적으로 뭔가 음, 음, 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음, 될까?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일 수도 있는데 음, 그냥 여기 분위기가 좀 음, 편해요. 그냥 음, 전체 아까 말했듯이 일단 공부에 대한 그런 것도 낮고 음, 애들이 일단 활발하고 그리고 뭔가 여기서는 인터랙션을 중요하게 이게 관계? 약간 이런 음, 게 중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음, 제가 느끼는 여기는 굉장히 편해서 음, 그냥 여기서는 뭔가 좀 더 저를 좀 더 프리하게 익스프레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뭐, 여기 오늘 이제 칼럼의 주제가 보면, 음, 그 쏠림 사회에서 개성 사회로의 대전환해서 인류 대학 들어가야 좋은 직업, 이제 낡은 성공 방식 버릴 때 이렇게 했는데 그 한국에서의 지금도 마찬가지 교육은 굉장히 그 쏠림에 따른 공식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공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그 쏠림 현상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심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 이꼬르 직업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미래 한국 열쇠는 이게 지금 칼럼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미래 한국 열쇠는 개성이다라고 하면서 개인의 꿈, 재능 키워 나갈 때 국가도 지속 성장 가능성 커져 진정한 공동체 행복 추구할 때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기에 할 타이밍이 보면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음.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국영수 막 되게 심각하게 공부했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에 맞춰진 스펙을 맞춰야 되잖아, 또. 그래서, 근데 직장을 가니까 너 개성껏 해야 돼. 너가 잘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린 상황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뭐지, 내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환경적인 공간도 그렇고, 시간적인 공간도 그렇고, 나 스스로에 대한 공간도 그렇고, 그 여백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내가 직장을 구하면 그렇게 돼야 돼. 이제 계승사회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갭이 엄청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지난주에 앨리슨이 그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그 놀라웠거든요. 일단 거기에서는 계속 뭐가 됐든 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증명해내기 위해서 뭔가 찾아야 되고, 이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모든 이 학과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그 기본 그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 페이퍼가 4장이 있으면 4장을 달달달달 외워서 또 시험을 보고 성적을 올리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앨리스는 음, 한국에 내가 계속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어도 지금 나의 모습에 내가 되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일단 면에서? 그냥 일단 여기 장소의 차이도 있는데 그냥 음, 제가 여기서 경험한 거가 좀 더 큰 것 같긴 한데 일단 첫 음, 번째로 일단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 적잖아요. 솔직히 저는 제가 여기서 이만큼 하는 걸로 음, 한국에 가서 이거보다 훨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음, 일단 거기서는 일단 암기하고 이걸 하고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음, 여기서는 음, 사고력을 쓰는 이게 꽤 있다 보니까 음, 내가 이걸 굳이 알지 않아도 이게 내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고력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음, 특히
그래서 생물과학이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제가 작년에 토론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토론을. 이 토론이 제 일단 자존감이랑 자신감 둘 다 엄청 향상을 시켜줬는데 때문에 한국에 살았으면 그런 기회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 미국에 처음 건너고는 맨 처음에 이게 언어랑 문화적 차이 때문에 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존감, 자신감 둘 다 떨어졌다가 작년에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한국에 있으면 이 두 개 다 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둘 다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그냥 정신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은 스스로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고 자유로운 걸 추구하는 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정리되는 사람이 좀 되고 싶은데 음, 즉흥적일 때도 많고 이렇게 음, 빡빡 이게 뭔가 딱 떠오르면 해야 되고 약간 음, 그 자유로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이민을 간 그 자녀 세대들이 힘든 게,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프리하고, 개방적이고, 이런 교육 환경인데, 이제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은 한국인이시고, 또 한국의 정서가 굉장히 짙다 보니까 그 문화에 대한 차이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한다는 데이터를 봤거든요. 그러면 앨리스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거는 솔직히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고생도 음, 하나도 안 했고. 음, 그냥 뭐랄까 학교에서는 학교고 집에서는 집이고 그리고 음, 저는 오히려 한국 정서가 제가 더 한국 정서에 익숙하기 때문에 음, 오히려 그게 좋았고 음, 근데 그러면 솔직히 약간 미국 문화 자체가 좀 낯설게 느끼고 거기서 음, 적응하느라 그 문화를 배우는 거에 조금 있긴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있는 거에 그냥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다른 애들도 들어보면 솔직히 제 옆에 한국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한국에서 건너온 애들은 아니고 여기 살던 그런데도 그 부모님 세대는 이민을 온 거기 때문에 한국 정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음, 그런데도 걔네들도 그냥 이게 두 개가 클래시가 안 하고 그냥 음, 이렇게 다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좋은 경우네, 그런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융합이 잘 되니까 부모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문화, 일반적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지금 내가 새로운 걸 배우면서 만들어가는 이 문화가 잘 융화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앨리슨에게는, 그, 두 개의 환경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점이 있고, 또 미국의 또 어떤 개방적인 거나 아니면 나를 또 드러낼 수 있는 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이게 같이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그 속에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그 다원화될 수 있다, 다원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의 틀에 매이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나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번 이 칼럼을 읽으면서는 앨리스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이게 한국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학업이랑 이런 음, 것이. 음, 솔직히 저도 이게 음, 당연하다고 봐요. 이거는 당연하게 바뀌어야 되는 음, 일부적인 거 봐요. 왜냐면 제가 딱 그 뭐지? 그 장미랑 가치 얘기 나왔을 때, 근데 제가 맨날 약간 저도 가치에 좀 꽂혀갖고 맨날 그런 식으로 상상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냥 음, 그거는 왜 공급이랑 이런 걸 다 똑같이 해봤지 뭔가가 많으면 그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음, 근데 지금 모든 한국학생은 다 똑같은 거를 위해 추구하고 다 똑같은 특성을 위, 가지고 싶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음, 그냥 오히려 다른 필요한 것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당연하게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봐고 이거는 그리고 순차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지난번에 그 생물과학 그 시간에 했던 그
그 주장과 증명 있잖아요. 꿀벌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마리의 꿀벌, 두 종류의 꿀벌에 대한 이야기와 여기 지금 이 쏠림 사회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큰 구조로 봐서는 그랬을 때 그 앨리슨이 주장하는 주장은 뭐였어요? 제가요? 하나는 한쪽은 그냥 extinction, 하나는 멸종할 거고 한 음, 것만 상승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둘 다 상생하기 위한 대안은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음, 아예 없어요. 왜냐면 걔네가 똑같은 그러니까 생물 거기 이코시스템에서 똑같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가 상생할 수 있는 이 똑같은 걸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음, 근데 여기 상생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음, 한쪽이 변화를 해서 음. 다른 것으로 바꾸면 상생이 돼요. 이제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바꿔지면 돼요. 여기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쏠림 사회, 계승 사회, 동그라미에 세모 모양 있고 옆에 그거 있는 거 있잖아요. 세모 네. 동그라미, 네모 별, 막 이런 모양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표 봤어요? 계승 사회로에 대해 전한 이 표 있잖아. 네. 이거와 같은 맥락이네, 그럼? 이게 이 네. 쏠림 사회 안에 있는 이 세모들은 멸종하거나 살아남거나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변화하면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 세모가 변형이 일어나야 돼. 그냥 똑같은 세모로 남아 있어서는 멸종하거나 아니면 하나가 살아남거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두 군이 있었잖아요. 그 서로 다른 환경의 두 벌 집단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각자의 그걸로 살아남아 있었나요,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 두 마리는 음. 걔네들은 또 네, 걔네들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 두 가지 벌들과 다르게 입의 길이가 달라서 먹는 꽃이 달랐거든요, 꽃을. 아, 그래서 입의 길이가 달라서 입의 먹는 길이가 꽃이 달라. 달라서 음, 네. 그래서 음, 음, 걔네들은 달랐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다른 음. 애들은. 그러면 이 칼럼이랑 지난번에 앨리슨이 썼던 그거랑 같이 믹싱해서 하나의 에세이를 쓸 수도 있겠네요. 맥락이 네. 같잖아, 이게 지금. 그러면 앨리슨이 한국 학생들에게 이 칼럼과 그때 앨리슨이 논쟁했던 거를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약간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똑같은 레플리카가 되자는 거는 그냥 음, 멸종으로 가는 길이니까 음, 그냥 자연 바꿔야 하고 바꾸지 않으면 그냥 도태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음.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 개성에 맞는 길을 찾아야 된다. 오, 여기 지금 김형봉 국회 미래연구원장이 한 말이랑 앨리슨이 한 말이 똑같네. 네. 어? 네. 그죠? 어. 이게 이렇게 내가 무언가 주장하는 글을 사회에 던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게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의 과목을 통해서 이걸 배워서 뭔가 논쟁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게 사회 현상으로 가져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했던 거가 나의 어떤 이론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학교 학창 시절을 보낸다는 의미를 한번 정의 내리 본다면 어떤 의미로 정의 내려 볼 수 있겠어요? 학교를 다니는 의미요? 음, 제가 학교를 다니는 의미는 물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있지만 그냥 일단 다양한 지식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 살아보면 아까 말했듯이 미국이 개방된 이유가 다양성이 있어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다양성.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음, 그냥 자기의 모든 게 다양하니까 제가 음, 뭘 하든 그냥 그건 한 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약간 좀 하나잖아요. 인종도 하나고 지금 추구하는 방향성도 하나고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양한 게 아니라 다른 이상한 게 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학교를 다니는 게 좋은 게 그냥 다양함을 느껴봐야 되고 자기가 그 다양함의 축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전 되게 중요하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낼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는 게 학교를 다니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오. 그러면 여기 지금 칼럼에서 우리 1번에 보면 자연의 다채로움 있잖아. 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요? 음, 네. 자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다채롭다는 느낌이 든다. 나무도 꽃도 풀도 형형색색 가지가지다. 자연 속에는 이런 모를 작은 꽃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장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꽃들이 어우러져 핀다. 꽃이 피는 계절에도 각양각색이다. 봄을 알리는 개나리와 진달래, 5월의 장미와 한여름의 코스모스, 가을과 함께 오는 국화, 겨울꽃 동백과 매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꽃은 꽃을 피우는 자신만의 계절을 각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달래와 개나리는 서로 다투지 않는다. 장미와 코스모스도 경쟁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만의 꽃을 곱게 필 뿐이다. 그렇게 핀 모든 꽃은 하나같이 아름답다. 모든 꽃이 저만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누군가의 얘기처럼 장미가 아니라고 꽃을 피우지 않겠다고 하는 꽃이 하나라도 있는가? 없다. 아까 앨리슨이 주장했던 말과 맥락이 같다고 생각해요.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앨리슨의 한 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다음 기회에 봬요. 네.